2021년이 접어들자마자 화랑미술제부터 미술시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년이 채 지나기 전인 12월 현재 다양한 아트페어나 각종 미술시장에서 미술품 거래 양상이 잠시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술시장이 불황이라거나 쇠퇴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미술만평 165회차 박정수입니다. 2022년을 며칠 앞둔 현재에서 내가 서야 세상이 보인다는 화두를 던져봅니다.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나 뭐라든가 나를 위하여 국가가 뭘 해줬느냐 뭐 이런 등의 말은 좀 현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사회 구조의 문제보다는 미술계의 현안과 미술시장, 여타의 미술 관련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술만평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젊은 리더십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어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는 정치 집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나는 젊은 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말뿐이긴 하겠지만 각종 정당에서 안 불러주거든요. 여튼 우리나라도 청년 정치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미술시장은 가상화폐와 주식에서 일어난 수익의 유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파가 상당했었습니다. 유동자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즐거운 비명들도 있었죠.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원로 화가님들이 들으면 화가 날지 모르지만 30대, 40대 화가의 작품이 호당 70만원, 1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지금 그 가격에 거래되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얼마에 거래되어야 화가의 작품이 살아남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과거와는 다르게 흐르기도 하지만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문부호를 붙여보고 싶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 한 해의 미술시장 키워드는 MZ, 코인, NFT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MZ세대와 가상화폐,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더니 미국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2020년에 벽두에 섰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서 2022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영향이 지대한 건 사실입니다. 이들의 유효 자금이 미술시장에 진입한 것이 올해의 상반기였습니다. 세금 내기보다는 그 돈을 미술품에 저장해 두자는 것이 MZ세대 투자자들, 새로운 신규 애호인들의 등장을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발표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양상의 변화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해서 2023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예되긴 했지만은 유예되었으니까 수익에 대한 미술품 유입이 주춤거렸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여파는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가상화폐의 수익에 대한 첫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이 되겠죠. 그때 종합세 낼 때니까요. 세금은 얼마 내냐고요? 암호화폐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 원은 수익으로 인정을 합니다. 면제됩니다. 원금 빼고 산 금액 빼고 수익이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NFT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Z세대 예술가들과 MZ세대 문화 애호층의 확산이 서로 어울려서 미술품 시장 작품 가격에 대한 기준점이
아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화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호당 환경이 있거나 말거나 우린 우리대로 살겠다는 신세대의 미술시장 점유율 확장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2022년 미술시장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자면 여름이 되기 전에 코인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마련될 것이며 미술품을 이용한 NFT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온라인 미술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름의 세상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여전히 약진할 것이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보해 왔었죠. 정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요.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취미처럼 그리는 예술가들과 색칠만 하면 예술이 다 되는 줄 아는 예술가님들, 화가 그룹에 들면 예술가가 된다는 조직 예술가들의 혼재는 여전히 잔존할 것입니다. 다만 아트페어가 특성화되지 않으면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목적 아트페어의 등장으로 그들만의 리그와 우리들만의 리그는 더욱 차별화되고 간극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MZ세대와 NFT는 젊은 미술인들과 신진 미술인들의 미술계 진출이라는 순기능을 가진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아트페어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문턱이 나날이 낮아지면서 미술품 가치의 신빙성이 어눌해지기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내년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미술시장은 여전히 우리들만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가온 한 해 원하시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 피가 돼서 열심히 더 노력하는 미술마평이 되겠습니다.